자, 안녕하십니까. BM로그 박승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BMW 할부 상품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할부 상품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보통 고객님들이 할부 상품이야 차량 금액 일부를 선납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을 쪼개서 내는 게 할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일반 할부, 그거를 BMW 일반 할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희 BMW 상품 중 스마트 할부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 할부가 뭐예요? 되게 생소하네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스마트 할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스마트 할부라는 상품은 제가 어떤 분이 유리한지 어떤 분이 불리한지 그 기준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품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반 할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차량 가격에서 일부 현금을 내고 나머지를 계약 기간 동안 쪼개서 내는 방식을 일반 할부라고 합니다. 스마트 할부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스마트 할부 견적서를 제가 임의로 산출을 해서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제 견적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뽑아왔는데, 자, 우선은 5 시리즈 520 차량으로 우선 뽑아왔고요. 차량 가격은 6,540만원, 할인은 우선은 제로로 뽑았습니다. 그럼 차량 가격이 6,540만원이고 여기 기타 비용, 이 기타 비용은 여기 부대 비용을 얘기합니다. 이 금액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취등록세는 아시겠지만 차량 가격에서 부가세를 빼고 7%가 붙는 거고, 나머지 금액들을 여기로 합산을 시켜서 6,956만 1,810원, 이 1번이 현금으로 구입하시면은 세금 포함해서 모두 내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25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5 시리즈의 스마트 할부 상품은 할인 가격에서 250만원을 뺍니다. 예를 들어 할인이 500이면은 250을 뺀 나머지 250만원이 할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250만원 빠진 금액이 여기 이자 지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자가 낮아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선납금이에요. 자, 이자 지원금으로 들어가는 이 상품은 선납금을 올리면은 올릴수록 금리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선납금이 적으면은 그만한 이자 지원금이 애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4%가 나온다. 근데 선납금을 올렸어요. 선납금을 올렸는데 금리가 갑자기 3%, 2%, 1%, 무이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잔존가치. BMW 모든 금융상품은 거의 다 이 잔존가치라는 금액이 잡히게 된다면은 인수와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48개월이에요. 4년 뒤에 이 차량에 대해서 인수와 반납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리스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요. 맞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만, 리스는 내 명의가 아니죠. 나중에 인수할 때 취등록세가 한 번 더 들게 됩니다. 내 명의로 바뀌니까. 하지만 이 상품은 스마트 할부 상품이에요. 할부는 처음부터 내 명의입니다. 나중에 인수를 하시든 반납을 하시든 계속 내 명의인 거고, 인수를 할 때도 취등록세가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16만 6천원씩 48개월을 내주시고 추후에 2,681만 4천, 이 잔존가치에 대한 금액을 내주시면 인수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차량을 타다가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때 차량 반납해 주시면 이 금액을 내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나중에 반납을 하실 때 그 중고차 시세를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중고차 시세가 만약에 3,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2,600만 원에 차량을 반납하는 것보다 인수하고 3,500에 판매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시겠죠. 혹은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2,681만 원에 대한 목돈 지출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할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할부. 반대로 대환, 다른 캐피탈이나 금융사로 대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운행거리예요. 1년에 2만 킬로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인수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세요. 하지만 반납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십니다. 꼭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금융사 입장에서 이 2,68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증을 해주는데 4년 뒤에 뭐 중고차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이 2,6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보증을 해주는 게 잔존가치잖아요. 그런데 반납을 하셨는데 고객님 차량이 예를 들어 막 10만 킬로예요. 키로수가. 그럼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키로당 500원의 초과 운행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반납을 하시는 시점에서 계약 운행 거리를 체크를 합니다. 1년에 2만 킬로니까 4년이면 8만 킬로겠죠. 8만 킬로를 만약에 초과를 했어요. 초과되는 키로수 1킬로당 500원. 500원의 페널티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인수를 하실 거예요. 근데 키로수가 20만 킬로입니다. 상관없어요. 이거 상관없어집니다. 페널티 같은 거 따로 안 나와요. 왜냐면 인수하실 거니까 전혀 관계 없으세요. 자, 보시면은 월 납입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량 가격 6,540만 원에서 이 잔존가치 금액을 48개월 뒤로 유예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선납금도 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6,540만 원에서 선납금을 빼고 또 잔존가치를 뺀 A라는 금액, 굉장히 적은 A라는 금액이 남게 되죠. 이게 원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6,540만 원에서 선납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대출 신청 금액이죠. 근데 스마트 할부는 좀 다릅니다. 이 잔존가치 금액을 유예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계속 살아있어요. 그냥 유예만 됐을 뿐이지, 나중에 내겠다라고 유예만 됐을 뿐이지 없어지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월 납입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 대출 신청 금액, 남아있는 대출 신청 금액 빼기 이 잔존가치 금액을 하면은 A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자 1.75%, 원금과 이자가 나오겠죠. 이거 더하기 잔존가치 금액의 이자, 그게 이 월 납입료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일반 할부는 이 금액에서 50% 3,270을 내면 이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원금과 이자가 나오겠지만, 스마트 할부는 잔존가치라는 게 잡히기 때문에 애초에 굉장히 월 납입료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잔존가치를 더 올렸다. 그러면은 월 납입료는 더 낮아질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빼놓으니까요. 스마트 할부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차량 가격에서 선납금과 잔존가치 금액을 뺀 게 원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월 납입료가 이렇게 저렴하고 금리도 저렴한 상품이 스마트 할부인데, 이 상품을 추천드리는 고객이 있고 절대로 비추천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이따가 남겨드릴 거고, 만약에 BMW 구매를 예정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특히 스마트 할부를 쓰실 예정이라고 하시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품일 수는 있어요. 이 상품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할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BM로그 박상현이었습니다.